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지금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다. 아니다. 아직 관망해야 한다.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손 놓고 있기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사야 할 타이밍이라면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까요? 실적주와 배당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가성비 전략 출발합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잘 진단한 새로운 리포트가 있어서 짚고 가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한 연구원의 리포트를 참고해 봤는데요.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잔고 비율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시장이 반등을 하려면 이 빚 3조에서 5조 원 정도가 이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증시에도 비투는 있지만 거래소와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번 달에 가장 많이 빠진 이유를 비투로 인한 수급 문제로 정리를 한 건데요. 물론 비투 해소는 하락 국면 막판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약 3조 원에서 5조 원, 현재 속도라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소요될 거라 진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주일 동안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다만 신용잔고 부담이 해소되면 증시에는 호재가 됩니다. 이것만 줄어도 우리 시장 부담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일주일 동안의 물량 소화 기간이 남았다면 준비를 해야겠죠. 많이 빠진 종목들 중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야 할까요? 하반기 업종 기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는 쪽은 자동차, 화장품, 에너지, 기계가 되겠고요. 현대차도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가 되고 정유주들 하반기 좋습니다. 화장품과 기계 모두 무역 수지와 수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입니다. 한편 반도체와 배터리, 철강, 조선은 좀 시그널이 약할 거란 의견이 많은데요.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특히 철강과 조선의 실적 정점을 지났다는 시각이 많은데요. 하반기 흑자가 예상됐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 후판 가격 상승이라는 변수를 만났습니다. 다만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 기대감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하반기 암울한 쪽은 항공, 화학, 디스플레이입니다. 고환율, 고유가 리스크의 항공주들 타격은 불가피하고요. 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재고분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부진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지금 시장의 상승은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섣부르게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전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6월에서 7월이 고배당 종목군에 대한 투자 적기라고 말합니다. 과거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고배당 종목군의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당장 중간 배당을 앞둔 기업부터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고배당 기업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여기 금융주는 일단 넣지 않았는데요. 금리가 상승할 때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지만 배당주는 보통 금리가 낮아질 때 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와 역의 관계를 이룹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비금융 고배당주를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는데요. LX인터내셔널이 배당 수익률이 6.8% 예상되고요. 그 외에도 SOL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금 5.2%의 배당 수익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S, HMM, LG도 배당 매력 돋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어떤 종목들을 탐색해야 되는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성비 전략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손현정의 그 브리핑 잘 봤습니다. 자, 오늘은 교보증권 테란노 최성환 지점장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아까 브리핑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점장님 그쪽 지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 신용 쪽 말입니다.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상당히 시장에서 우려도 많았고 네, 그랬죠. 증가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분들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할지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으시다. 지금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코스트 대비 또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지금 뭐 환율도 1,300원 갔다가 지금 내려왔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또 있고요. 그리고 네. 뭐 다 아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네. 뭐 리세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따라서 뭐 실적도 지금 뭐 하향 전망 또 따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크로 변수와 함께 또 이런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조금씩 이야기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또 그리고 상승으로 전환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지금은 좀 바닥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좀 큰 장이 조금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국내에도 이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혹시 이제 시장 관련해서 조금 더 언급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예. 네, 수출입 동향 지금 발표가 되고 또 중요한 미국 PC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심리 지표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이번 달 지금 뭐 미국 4월 주택가격 지수를 시작으로 해서 1분기 미국 GDP가 나오고요. 30일에 좀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미국 5월에 PC 물가 지수가 그렇죠. 나오는데요. 네. 이 PC 지수는 PC에서 특히 유가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그러니까 근원 PC라고 하는데요. 근원 PC는 연준이 물가를 가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시장도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전에 그 폴 볼커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랬죠. 뭐 심한 말로 하면 인플레이션 뭐 학살자 이런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예. 금리를 아주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미국에서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했던 그 미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이분은 1979년에서 87년까지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할 때 지수를 보니까요. 그 당시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면서 인플레는 꺼졌고 그때 80년에 다우지수가 800포인트 정도 했었는데요. 87년에 가서 7년 후에 2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뭐 당장은 이게 뭐 상처를 도려내고 아픔은 좀 있지만 이게 아물고 단단해지면 오히려 그 다음엔 또 시장이 정상화되고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은 뭐 미 연준에서 시장이 좀 뭐 경기 침체까지도 감안하면서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네. 좀 금리 인상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연말 추정하는 금리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375까지 나왔고요. 내년에는 3.75. 근데 그 다음에가 3.375로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렸다가 이제 경기가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좀 정상화되면서 다시 또 좀 내려가주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근데 지금 방금 지임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들으면서도 이렇게 참 허무한 게 연준도 매번 달라지니까 제시하는 그 경제 전망도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뭐 이제 폴 볼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짜 이제 책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분인데 자꾸 참 폴 볼커가 자주 회자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손영진 앵커의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배당주에 대해서 조금 얘기들이 있던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어떤 뭐 배당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지금 워낙 다들 공감하는 건 많이 빠졌다. 많이 빠진 거는 인정한다. 예. 밸류에이션은 싸다. 예. 뭐 그래서 지금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낮아졌으니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률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근데 단지 이게 배당도 받지만 주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 시세 차익도 날 수가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배당 매력과 또 실적이 개선되는 회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제 한 DGB 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뭐 JB 금융지주, 기업은행 주로 이렇게 금융주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 외에 LX 인터내셔널, 뭐 LX 세미콘 등 정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금융주는 뭐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이 또 수혜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금융 이런 지주사 또 금융 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시고 또 이 중에 또 화면에 안 나오지만 S-오일도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S-오일요? 네, S-오일 같은 경우는 유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고유가 시대고 정제 마진 개선에 대한 실적이 올해
뭐 전년 대비해서 8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제 마진도 좋고 강세가 예상되고 이래서 S51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을 한번 바로 살펴볼게요. 어떤 기업을 저희가 주목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뭐 기업을 선정할 때 지금은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주가 많이 네, 많이 빠졌는데 빠졌죠, 다. 여기서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위로 업사이드가 상대적으로 좀 큰 회사들을 찾아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넥스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사실은 제가 여기 나이투자에 한두 달 전에 나와서 한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도 많이 빠졌고 코스피가 6월 내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코스닥이 특히 많이 빠졌습니다. 올해 뭐 상반기에 28% 정도 빠졌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앞서 잠깐 제가 배당주 말씀드릴 때처럼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성장성이 돋보이는 회사라고. 주임장님 한 번 더 요 회사 뭐 반도체 전공정 그까지는 뭐 기억이 납니다만 네. 뭐 하는 회사인지를 한번. 국내 유일의 반도체 그 패턴, 전공정 패턴을 검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시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고요. 글로벌에서는 KLA라는 회사, 미국의 회사고요. 그리고 히타치, 일본 회사가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글로벌 시장 일본에서는 히타치. 8대 2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재미있는 건 미중 이 반도체 분쟁, 뭐 반도체 중국에서는 반도체 굴기란 표현하고 있고 네. 미중 분쟁이 있다 보니까 중국으로 미국산 제품들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 독과점 시장에서 이 틈을 이 넥스틴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4월까지 해서 작년 연간 매출 이미 상회를 했고요. 근데 5월 이후에 벌써 30억, 67억, 뭐 120억 해가지고 210억 원 이상의 또 신규 수주가 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계속 중국에서 지금 신규 수주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고 하고 있는데 검사할 장비가 없거든요. 중국에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넥스틴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더 여기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가져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의 JV를 설립을 해서 조인트 벤처죠. 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제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중국에서 세금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MS도 넓히고 그리고 고객 수도 계속 신규 고객도 늘리고 그래서 미중 분쟁의 뭐 최대 수혜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에도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장비의 어떤 국산화 니즈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국산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현재 상상인증권은 목표 주가 96,000원을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 상당히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뭐 올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가성비 전략에서는 교보증권 테란노 최승환 지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